또 새로운 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카이아에서 정전기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나온 이온빔이라는 제품입니다. 아카이아 이온빔도 올해 출시를 목전에 둔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공식 수입사인 기센코리아 측에서 아카이아의 오르빗 제품하고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이온빔까지 얼마 전에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써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카이아 이온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는 굉장히 작아요. 이게 아마 정식 출시 이제 패키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박스에 동봉이 돼서 들어오고요. 이렇게 구성품으로는 케이스,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혹은 전원 케이블 있고요. 요거는 아카이아 오르빗에 마운트 할 수 있는 마운트 킷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스티커 제품들이 들어있고요. 네, 일단 이온빔을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온빔은 제 손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 그냥 보통 손이라고 보면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르빗 그라인더하고 같이 두면 이 정도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 마운트 홀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아카이아 그 이온빔 설명서에도 있지만 이러한 미니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마운트를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별도로 제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꽂아서 빔을 이렇게 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봉된 요 마운트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체결을 하는 이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품 소개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온빔 제품명이 써져 있고요.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충전용 여기 단자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뭐 별도로 다른 기능은 없고요. 요 뒤에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라이트가 켜지고 전멸하는 요런 거. 네. 그리고 앱에서 보시면 이온빔의 단계를 3가지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로 하면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닳도록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정전기 방지가 더 중요하니까 대부분 아마 하이로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셧다운 타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요 아카이아 오르빗 그라인더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뭐 마운트 하는 부분도 영상으로 살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착은 굉장히 쉽습니다. 나사 하나만 제거하고 마운트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최대한 커피하고 가깝게 위치를 시키면 이 효과가 더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cm 정도로 최대한 근접하게 이 이온빔을 위치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르빗에 마운트 시키면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그라인딩을 한번 실시를 해볼 거고요. 수입한 커피가 있기 때문에 이온빔을 동작하지 않을 때 상태로 한번 해보고 동작을 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8g 정도를 그대로 한번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온빔을 켜지 않은 상태. 정전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시면 네, 사방으로 커피 입자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안에도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을 이온빔을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빔은 지금 이오나이저 파워가 하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온빔을 켠 상태, 그리고 이오나이저 파워가 하이인 상태인데 아까하고는 확연히 지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필터 브루잉 크기 입자고요. RPM은 1500rpm으로 굉장히 고속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온빔을 일단 끈 상태로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입자가 일단 굵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할 때만큼 정전기로 달라붙는 모습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은 일반 필터 그라인딩이어도 크게 달라붙는 형태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온빔을 켜가지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빔을 켠 상태로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빔을 끈 상태에서 필터 브루잉 사이즈로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필터 브루잉에 해당하는 사이즈에서는 정전기로 인해서 달라붙는 그러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너무 이게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체프가 회전으로 인한 공기 때문에 부유해가지고 사방으로 튀는 현상, 그것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딩에 있어서는 이온빔은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전기가 지금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 브루잉에서는 사실 이온빔을 켠 거랑 끈 거랑 크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에스프레소도 1500rpm 정도로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스트는 1200rpm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싱글 로징 방식으로 그라인딩을 해보고 1500rpm 그대로 한번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방금 1500rpm이었는데도 거의 정전기가 안 생겼네요.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필터 커피 자체가 분쇄가 정전기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아까처럼 아까 원두를 사용을 해서 한번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분쇄고요. 1500rpm입니다. 지금 보면서 제가 특이한 게 아까 600rpm이었거든요. 고속 RPM으로 회전을 하니까 오히려 정전기가 덜 생기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지금 아카야 이온빔을 하나도 쓰질 않았는데도 뭉치거나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이온빔으로 하니까 오히려 달라붙어요. 네, 이번에는 이온빔을 끈 상태로 600rpm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전기가 발생을 해서 그 토출구 근처에 미세한 미분들이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8.1g 그라인딩이 됐고요. 네, 지금 토출부 쪽에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온빔을 켜가지고 한번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그라인딩이 됐고, 이온빔을 켜지 않을 때보다는 확실히 토출구 근처에 정전기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도 노킹을 하면 아주 조금씩은 이렇게 토출구에 달라붙는데, 아까 이온빔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는 이 위쪽 부분까지 모두 골고루 그 미분들이 퍼져서 달라붙어 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속 RPM에서 지금 에스프레소 그라인딩을 할 때는 이렇게 정전기에 따른 달라붙는 현상들이 잘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온빔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주고 있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내부에 이제 잔여 입자들은 그 이온빔으로 인해서 정전기 효과가 완벽히 해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킹을 하면 안에 뭉쳐있던 그 입자들이 좀 떨어져서 지금 19g 이상으로 지금 당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무게 기반 도징을 할 때는 아까 정량이 나왔을 때 그만큼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너킹해서 버려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온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를 하기에 지금 계절이 사실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거의 1kg 이상을 갈아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필터 커피 입자의 경우는 이온빔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그 정전기를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입자가 가늘수록, 그 다음에 RPM이 오히려 지금 저속 RPM일수록 이 정전기 제거 효과가 오히려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 RPM을 썼을 때는 이렇게 이 달라붙는 현상이 조금 덜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계절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한겨울에 서는 또 어떻게 이 현상들이 나타날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는 소개드리는 정도, 그리고 이온빔의 이 저속 RPM에서 그 정전기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그걸 이온빔이 얼마나 제거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느낌 정도를 판단하시는 걸로 지금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성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를 지금 더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차후에
정전기가 굉장히 극도로 많아지는 12월 혹은 1월 이때도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온비를 끈 상태에서 필터 브루잉 사이즈로 한번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RPM은 600rpm입니다. 네, 확실히 분쇄도가 굵어지니까 필터 커피 분쇄도에서는 뭐 뭉치거나 정전기 영향을 이온빔이 없어도 크게 받지를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 RPM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1500rpm으로 한번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온빔은 사용하지 않고요. 네, 일단 입도가 굵어지니까 정전기로 인해서 지금은 체프가 달라붙는다 이런 현상도 오히려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정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계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건데, 사실 이 이온빔은 꼭 아카이아사의 오르빅 그라인더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EK43 같은 이 범용 그라인더에도 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K43 같은 경우도 에스프레소 분쇄에서 실제로 정전기가 이 토출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온빔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한번 먼저 정전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EK43에서 거의 0.23 정도로 굉장히 가는 세팅이고 분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난장판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일부러 제가 요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도저를 밑에다가 그냥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온테 지금 사방에 다 튀는 모습, 그리고 토출부에 이렇게 입자들이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온빔을 켜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지금 또 엄청 날릴 것 같긴 한데 과연 여기 달라붙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하고는 네,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EK43에서도 이온빔이 동작을 잘 하네요. 그런데 EK43 같은 경우도 아까하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놀랄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거를 부착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이온빔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가 써보니까 최대한 가깝게 근처에 두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거치 문제를 EK43에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영리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또 부착형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에스프레소 분쇄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카이아 이온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번 리뷰는 사실상 약간은 반쪽짜리 리뷰라는 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계절이 정전기가 매우 많은 계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정전기 환경에서 테스트를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아카이아의 이온빔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 이온 제너레이터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 양이온, 음이온을 이제 발산을 하면서 이제 정전기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아카이아의 오르빅 그라인더에는 장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그라인더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그라인더에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정전기 때문에 큰 곤란을 겪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염두를 하고 계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일단 굉장히 고RPM의 그라인딩 혹은 굉장히 굵은 입자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정전기로 인한 그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더라. 그래서 이온빔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진짜 정전기가 엄청 많이 생기는 환경인가 혹은 그런 제품들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카이아 이온빔이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꽤 잘 동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또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런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에 있어서 아카이아사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게 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이온빔 자체가 아카이아사의 어떠한 독자적인 그런 아이디어에서 오는 건 아니고 이미 이오나이저를 채택한 그라인더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산업에서도 이 이오나이저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커피씬의 이러한 단일 제품으로 선보였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격적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꼭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이온빔이 150불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측정이 될 텐데 사실 이 필터 바스켓 하나가 20-30만원 하는 요즘이지만 사실 아주 저렴한 건 아니고 150불이면 웬만한 가정용 그라인더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오르빅 그라인더에 저RPM을 쓸 경우는 저는 많았기 때문에 오르빅 그라인더를 사실 분들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아카이아 이온빔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라인더인지를 확인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아직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국내 인증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카페쇼 기간에 먼저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불편한 점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약간 돌출이 되어 있다거나 해서 쉽게 누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조금은 좀 불편한 감이 있다. 그거 말고는 딱히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서 크게 불편을 겪을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온빔 리뷰를 마쳐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프롤빅스였습니다.